KBS 창원 부산 울산 공동기획 저출생과 인구 소멸, 부산 울산 경남 함께 길을 찾다 진행을 맡은 송지원입니다. 지난 일부 토론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이 사라진다는 주제로 지역 소멸의 실태를 짚어봤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뭉쳐야 살아남는다는 주제로 인구 감소와 소멸을 막기 위해 부울경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의 공동의 과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행정통합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대안으로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제시하셨죠. 지금은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부울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으로 가야 미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 특별자치연합 형태로 이걸 함께 묶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이 갖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지 말고 우리가 두 길로 가자. 하나는 경제동맹 차원에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가능하고 또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제동맹을 하자 그래서 지금 경제동맹은 부산에 사무국을 두고 지금 열심히 협력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경남지사님하고 저하고 동의를 한 사안인데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을 하는 게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 형태의 통합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서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수도권 일극 체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새로운 거점 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거점 연합을 만드는데 부산 경남이 갖고 있는 위상이나 이 영향력이 제일 클 수 있다. 다만 우리끼리 합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합치는 대신 준연방제에 해당되는 과감한 권한과 이 포괄적인 예산을 넘겨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통합이라는 게 사실 저도 옛날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통합을 많이 추진해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고 주민들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래로부터 통합을 이루어가자 하는 두 가지 저희가 원칙을 갖고 그동안 추진했고 지금 이번 달 말에 저희가 기본 안을 만들고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부산 경남이 구성을 해서 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기 과정을 전개할 생각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내년쯤에는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이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박 지사님, 지금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은 무산 위기인데 예. 부산과 경남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이겠죠? 예,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인구 소멸과 그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특별연합제도 있고 경제동맹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완성된 형태가 행정통합, 하나의 자치단체로 묶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에서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는 충청권, 경북권, 호남권이 있지만은 가장 밀접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저는 우리 부울경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행정통합을 했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큰 곳이 저는 우리 부울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울경의 행정통합은 앞으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에 이제 저는 생각할 때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합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 우선 1차적으로 부산과 경남 통합을 시작을 했던 거고 초기에 저희들이 이제 도민과 그 시민의 여론을 들었는데 좀 인지도라든지 그 지혜도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자 해가지고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통합 방안을 지금 연구해서 10월 달에 방안을 내놓게 되고 그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산과 경남과 뭐 장기적으로 울산과 이 부경의 행정 통합에 있어서 네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몸집만 키우고 이 경계만 넓어졌다고 해서 이게 정말 수도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결국은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과거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광역자치단체끼리 합했을 때 그 위상이 지금 현재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는 훨씬 높은 권한과 위상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통합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중앙정부가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광역자치단체끼리 통합이 됐을 때는 이런 정도의 권한과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게 먼저 제시가 돼야 된다. 통합자치단체 위상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는 부산과 경남이 이렇게 통합을 시작하지만은 뭐 울산시장님 계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부경이 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이 정말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신중하게 시민들, 도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 이 대구, 경북이 통합이 이 빠르게 시작했다가 빠르게 지금 무산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 도민들과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양 시장과 도지사끼리만 의논하고 같이 통합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니고 정말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이것은 신중하고 시 도민들의 의사와 함께 갔을 때 이게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박원순 경남지사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울산이 함께 가야 한다 말씀을 하셨고요. 통합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울산의 참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울산은 보다 좀 신중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 초광역 단위가 협력은 꼭 필요합니다. 그 불경 메가시티가 출발할 때는 서울의 7가를 대응하기 위한 이 지방이 협력을 해야 된다 해서 시작을 했는 건데 여기는 박원순 지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세권이라든지 자치권이라든지 이 재정권을 주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선언적인 행정적 통합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거지 현실하고는 좀 도외시 된다, 동떨어졌다. 이런 뭐 조세권이나 재정권이나 뭐 이게 자치권, 뭐 국토이용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이양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방 분권이라는 게 오히려 행정 통합을 하면서 오히려 권력 구조가 중앙 집권식으로 지금 행정 통합이라는 게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갑니다. 오히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더 세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일례로 보면은 제주특별시가 돼서 제주도가 무슨 권한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아까 경북 대구도 이야기했는데 시도지사끼리 협의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 선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 재정권이나 조치권이나 뭐 국토이용권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 저희들 통합을 한다 해도 뭐 낙동강 환경관리청이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인허가가 아직 중앙 가 있으면은 선언적에 불과하지 크게 대응책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실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 지금 이제 부산 경남하고는 행정 통합도 논의하고 있지만은 울산은 규모의 경제가 적습니다. 바가지가 적은 울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으로부터 이제 살림살이가 떨어져 나왔는데 두 형님들 큰 덩치에 붙기는 바가지가 너무 적어서 지금 이게 이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거는 우리가 낑겨서는 울산 시민에게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좀 더 덩치를 키우겠다. 바가지를 키우고 그때 뭐 행정 통합을 하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경제 동맹으로 가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는 중앙정권에서 아까 준연방제 말씀했잖아요. 그런 권한이 없으면은 세월이 흘러도 이 행정 통합이라는 게 간단치 않다. 해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수 있다. 그리고 울산으로서는 실익이 없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님. 예, 사실은 울산 광역시 된 지가 지금 30년 27년 됐습니다. 남짓밖에 안 돼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좀 강할 거고요. 또 울산은 GRDP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좀 큰 덩치를 가진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무리하게 뭐 통합으로 불경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데부터 하고 이 통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이 그 통합을 이끄는 주체들의 진정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이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통합을 할 수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하되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구 경북하고 조금 다른 점은 대구 경북은 이제 그 시도지사들이 의지를 갖고 그 안을 사후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안을 좀 선행해서 만들고 그 안을 갖고 충분히 숙성을 시키고 수기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아래로부터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여러 이견들이 녹여질 수 있고 처음에 저희가 여론조사했을 때 부산보다 경남이 좀 인지도가 낮고 또 지지도도 낮았던 이유도 경남은 부산보다는 단일한 이 행정 그 실체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구성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이 좀 더 이 숙성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금년에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내년까지 저희가 충실히 이것을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앙정부하고도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뭐 대구 경북할 때 중앙정부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해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사실은 신중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고 있으니까 네. 더 확실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그걸 법제화하려고 할 아니, 것입니다. 잠시만. 저는 사실은 그 울산이 행정 통합하는데 좀 주춤거리고 하니까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이곳이 지금 창문이지 않습니까? 마창진이 통합을 하면서 저는 아직 그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여쭤보진 않았지만은 과거에는 진해 예산 따로, 마산 예산 따로, 창원 예산 따로 각 기관들도 예를 들어서 뭐 정권회사다, 마산 정권회사 지점, 뭐 창원 지점, 뭐 진해 지점이 있었는데 통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 제가 여론 수련은 안 해봤지만은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은 그렇게 큰 실력이 없을 것이다. 서로 동맹을 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장 말씀대로 적극적인 권한 이양해 주시면 안 되는데 현실로 본다면은 중앙정부에서 부처에서도 자기들 권한을 절대로 안 놓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지방의 권한 이양해라, 지방 분권이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중앙부처나 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그 권한이 중앙에 집중이 돼야 자기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잘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만큼은 현실성이 결여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통합 창원시장을 또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우리 울산시장 말씀하신 대로 그 교부세도 이제 세계자치단체가 따로 받던 거, 또 세계자치단체의 창원, 마산, 진해가 각각 기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합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건 효율성을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부세가 세계자치단체에 따로따로 배분했는데 그걸 정부가 그건 그대로 계속 유지해 주면서 기관은 통합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커진 그런 면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부산과 경남의 통합이 조금 전에 우리 부산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박영준 시장님이나 제가 어떤 개인적인 정책 입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통합이 돼야 앞으로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이 체력을 갖춘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울경이 합하면 800만이거든요. 수도권에 보면 경기도가 1,400만이고 서울이 900만입니다.
우리가 부울경이 명실공히 합해야 800만 인구로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버금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국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건데 우선 우리 부산과 경남의 통합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과는 다르게 신중하게 하면서도 정말 도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의사를 공유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통합이 무르익었을 때 하게 되면 아무 저항이라든지 반작용 없이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겠다는 거고요. 지금 울산시장님께서 이제 울산은 통합을 이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울산시장님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울경이 합했으면 좋겠는데 울산시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동맹을 먼저 하겠다는 거거든요. 부울경 경제동맹, 포항과 경주와 해오름 경제동맹, 그 경제적인 부분부터 먼저 해가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제 행정통합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그걸 울산시의 입장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부산과 경남이 1차적으로 통합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저는 부산, 울산, 경남이 같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경남 안에서도 그 온도차가 있거든요. 사실 서부 경남에 있는 도민들은 통합을 반대하고 있고 양산과 김해 같은 데는 부산과 통합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게 온도차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산이라는 그 자치단체, 경남이라는 자치단체, 울산과 같은 자치단체가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 투자를 하더라도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약에 이게 한 자치단체 같으면 내가 부산, 울산, 경남의 장이다 하면 부산은 정말 특수한 기능,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화시켜서 키울 수 있고 또 그 위에 다른 효과는 서부 경남, 울산에 가지고 가서 키울 수도 있고 이 전체 부울경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있는 건데 방금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울산 쪽에서 보는 울산시가 원하지 않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무리하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인데 다만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통합이 된다 해서 울산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울산시가 갖고 있는 자치 권한이나 이런 건 그대로 그냥 남는 거예요. 사실 남는데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지금 통합이라는 건 거기에 이제 일종의 지붕을 씌우고 그 가운데 이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그쪽으로 몰아주고 지금 경남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도도 전체 계획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시군에 다 그렇죠. 권한들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와서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관여하는 거를 한 곳에 묶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통합을 하는 광역 지방정부들에 관해서는 그 특별행정기관 기능을 전폭적으로 다 이양을 해주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구할 거고 특별법에 담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가 아까 주에 해당되는 일종의 미국식 주에 해당되는 정도의 권한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조세권도 그런 어떤 부산 경남이 통합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조세 권한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전체의 시너지를 거두자는 거지 자치를 훼손하거나 그 울산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훼손하는 건 안 되고요. 또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의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설명을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등 3개 시도를 연결하는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그리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각 시도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두겸 울산시장님. 먼저 우리 부울경의 광역철도는 그동안 우리나라 철도의 형태를 보면은 남북입니다. 서울로 가기 위해서 모든 이 도로, 철도라든지 도로가 다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도권 중심으로. 그러면 그냥 경유에 불과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광역 단위로 도로를 형성하라 철도라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진일보했다. 이런 점에서 참 감사를 드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도로와 이 양도시 간에 어떤 도시 간에 이 도로라는 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이 부울경의 고속 이 도로망 이 2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만큼은 어떤 의견도 피력할 생각은 없고 반드시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되고 우리 시도가 서로가 왕래하고 경제적으로라든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큰 효과가 있는 만큼 빨리 시행이 됐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경남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역민의 편의에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결국 그 부경을 하나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우리 부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자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두 시장님하고 국토교통부가 함께 논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수도권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수도권이 대중교통망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GTX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는 거죠. 대중교통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광역철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부경 광역철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 행정통합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그 인적 물적 그 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 발전에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경 광역철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물론이죠. 우리가 통합 메가시티 이런 얘기를 추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건 당위가 아니고 그 가장 기본 조건이 교통 인프라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망이 광역 철도망이 부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도로도 지금 조금 다양한 형태로 확충이 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이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고 그 가덕도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부경이 1시간 생활권으로 다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광역 철도망들이 다 이 가덕도 신공항하고도 연결되는 노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통합적인 그리고 아주 조밀한 이 교통 체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가덕도 공항은 특히 단순한 여객 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물류의 98%가 인천공항에 있다는 게 이게 수도권 집중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그 원인이거든요. 첨단 산업들은 전부 지금 항공 물류를 이용하는데 부산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24시간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그런 어떤 이 새로운 물류기지가 생기는데 그 물류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이 또 부경이 1시간 생활권으로 돼야 인근의 제조업이나 인근의 산업들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1시간 생활권 내로 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부경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또 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판단할 때 뭐 실생활에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진주나 창원 사람들이 울산을 가기 위해서 철도를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전선을 통해서 김해 양산을 통해서 울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부산과 부전 마산 간 철도도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빨리 일단 교통 물류 체계가 대중교통 체계가 잘 돼 있어야 서로 원활하게 그 오고 그렇죠. 가고 이동이 예.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이죠. 김두겸 시장님,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부경권 2개 광역철도 지금 이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만큼 왔을까요? 그 2개 노선에 그 진영까지 가는 양산 진영 가는 거는 뭐 예타가 통과를 되고 또 뭐 순조롭게 뭐 좀 시기가 문제지 잘 진행되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노선인 노포 또 웅산을 통과하는 이 노선이 예타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또 상계 시도지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이 제일 이렇게 경쟁이 없는 게 지방이 자꾸 예타를 들이대면은 예타가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수도권 인구라든지 이용객이 많으니까 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수도권은 예타가 통하되는데 경제성 부분에서. 예, 이 지방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지방 정책, 지방 소멸 이렇게 자꾸 하는데 우선 이런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부분은 예타를 면제를 해야 됩니다. 이 예타는 면제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면제는 아니래도 기준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 과밀한 인구를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경제성 평가한 거하고 여기 인구 소멸된다고 맨날 주장하면서 그 적어지는 같은 인구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예타를 평가하는 거고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은 하나 지을래도 그 경제성 없습니다. 체육관 하나 지을래도 경제성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준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방에 대한 부분은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예타를 아예 면제를 해주든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수도권이 전부 다 한 시간에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통망이 형성되지 않으면 수도권도 이렇게 흘쓸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울경이 하나의 경제 동맹체 되든 또 뭐 행정 통합이 되든 우선 제일 먼저 갖춰야 될 부분이 철도망이다. 철도망, 교통망입니다. 근데 앞서 충남권은 지난 8월에 통합 환승요금 체계를 구축을 해서 교통카드 딱 한 장으로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권역 내에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역 철도망에 이어서 이 부산, 울산, 경남의 통합 환승 할인 체계 어떻게 구축이 가능하겠습니까? 박형준 저희 부산시장님. 네,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광역 환승에 따른 지금까지는 요금이 좀 부과됐었어요. 한 500원 정도 더 부과됐었는데 이거를 무료화하는 그 계획을 갖고 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랑 협의 중이고 25년 중에는 그런 좀 광역 환승 특히 김해하고 양산과 부산 간에는 이것을 원활하게 좀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의 경우에는 지금 도시철도 개통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또 같이 연계가 될까요? 그 통합 그 교통 환승 부분은 그 사실 이용객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거의 통행이 안 되는 부분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경주하고 가는 노선이 8개 노선이 있습니다. 부산하고 경남 가는 노선이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 환승 문제는 또 우리 울산시는 지하철도 없이 이제 도시 철도로 수소 트램을 깔 생각인데 이게 한 28년 정도 되면은 환승 체계를 저희들도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용객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체계는 구축하겠지만은 그걸 이제 파악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이동되는 부분이 부산입니다. 두 번째가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노선에 대한 부분은 환승 체계 요금까지도 저희들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고속철도라든지 교통망이 좀 더 촘촘히 이제 형성이 되면 우리 불경에 그때 가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부울경 통합 환승 할인 체계 추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의견이 좀 다릅니다. 두 분 그렇습니까? 시장님하고요. 예. 왜 다르냐면 이 지금 그 우리 김해 양산 쪽은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과 환승 체계가 2011년부터 됐으니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500원, 200원 이해 환승할 때 첫 500원, 200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완전 무료화돼서 김해 양산은 완전 단일 이제 교통 체계를 부산하고 이루게 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 창원 진해과 부산과 안 되고 있고 또 양산, 밀양과 울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화패스라든지 교통패스권을 부울경이 하나로 해가지고 부산에서 교통카드를 타면 창원까지 얼마든지 또 울산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창원에서 교통카드를 타면 그 환승 체계 없이 이 부산, 울산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교통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통합하는 행정 통합을 하자고 하는 판국에 이 환승 체계도 안 돼 있다고 하면 사실은 행정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시장, 울산시장님, 의견을 양산, 진해, 예. 밀양, 울산하고 부산하고 환승체계 오늘 좀 승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게 말씀해 결국 주십시오. 돈의 문제가 되죠. 박형준 우리 저희 부산시장님.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하나로 이 부산시가 재정 투입하는 게 3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 그리고 준공영제로 저희가 또 밀어넣는 돈이 3천억이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로 해마다 6천억 정도의 이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문제 잘 아시겠지만은 뭐 광역 지방 자치단체라고 해봤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또 교통 쪽에 이런 엄청난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환승 체계로 가야 우리 부산인 주민들도 시민들도 또 혜택을 보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여튼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부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좀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울산 입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저희들도 이 규모가 적고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대중버스는 준공연제를 안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했네. 재정적으로 너무 손실이 많아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연간 한 1,800억 정도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트램이 생기면 거기 역시 또 마찬가지 몇천억 도 돈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는 저희들 뭐 좀 여러 가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밀양 울산 간 생활권은 김해나 양산이나 이런 부분은 부산하고 밀접하지만 밀양하고 울산은 어느 정도 왕래가 있는지도 저희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시장님 말씀드리고. 두 분이 자꾸 들어가는 비용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양산 시민들이 울산으로 간다. 만약에 한성 체계가 잘 돼 있으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아니, 그래서- 많이 가면 울산에 가서 백화점을 간다든지 식당을 간다든지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마찬가지로 진해 사람이 부산으로 가면 그렇게 비용 드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시민들이 그 왕래가 원활해지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아니, 이걸 생활권을 함께 한다는 건 뭐 100% 동의를 하고 가봐야 백화점 가면 부산 많이 가고 울산 많이 안 옵니다. 하여튼 저는 환승 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다. 예, 긍정적으로 이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교통만큼은 좀 원활히 갔으면 좋겠다. 예. 이 부분은 제가 감사합니다. 100% 동의를 합니다. 예, 좀 만족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죠. 경남 주요 현안 법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완수 지사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 21대에서 자동 폐기가 돼가지고 22대 이제 개원하자마자 저희들이 다시 또 제출했죠. 그걸 이제 과거에는 우리 경남의 국회의원 단독으로 제출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정점식 의원과 문금주 의원, 전남과 경남이 함께 제출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장님하고 부산, 경남, 그 전남이 함께 남해안 발전 특별법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호남이 함께 하고 있고 부산과 경남과 전남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민주당이나 여야 가리지 않고 같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남해안에 각종 규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하나 들어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인프라 접근성이죠. 이렇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 세 번째는 이제 남해안 개발이 중앙정부만 하더라도 국토부, 해양부, 문화관광부 부처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중심 역할을 하는 부처가 없어가지고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를 만들어 달라.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아마 물론 여야가 같이 노력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뭐 부산, 전남, 경남이 함께 좀 더 노력해야 네. 우리가 원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민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어떤 이점이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박형준 부산시장님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 그 부산을 포함해서 이 남해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일단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또 관광산업이라는 것도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필요한 관광 콘텐츠를 넣거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도로를 놓거나 철도를 놓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정책적 타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남해안권이 지금 철도도 제대로 이제 근근히 연결되는 수준이지 이게 원활하게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도로망이라든지 또 관광지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관광 콘텐츠를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개발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는 좀 수준 높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 또 난개발 형태로 관광 콘텐츠를 예. 개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계획도 하고 또 그 각 시도별로 예. 같이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촉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남해안 전체의 관광진흥과 또 여러 관련된 인프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울산의 경우에는 남해안권은 아니지만 이것과 연계된 뭐 방안들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유벨트,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유벨트 강원도까지 이 해안 중심으로 해서 뭐 경제, 사회, 관광 모든 게 유벨트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균형 발전이고 대한민국 발전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이제 남해안 발전 그 특구는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통망입니다. 저희들도 울산에서도 남해안 어디 한번 가보고 싶어도 교통망이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형성된다면은 관광지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특별법의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교통망 형성이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신산업들도 많이 갈 것이다. 관광도 많이 갈 것이다. 그게 균형 발전의 원인이 될 것이고 항만이란 이런 부분이 성행이 된다면은 연못에 물이 흐르면은 다 치우면은 그 물이 갑니다. 남해안이 치워지면 동해, 울산이 넘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남해 특별법이 꼭 통과돼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불경에도 돈도 불경에서 버리고 노는 것도 불경에서 불경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예. 빨리 그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진짜 꼭 통과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실지 여쭙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장 말씀대로 이 남해안이 그 우리 대한민국 인구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보존을 위해서라도 남해안 특별법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고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지금 그 외국의 사례 보면 프랑스가 중앙정부가 1960년대 지중해 연안을 개발하면서 프랑스 지중해 연안을 굉장한 관광지로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이 남해안과 같은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이때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방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제 개발해야 된다는 예. 걸 전제로 해서 우리 남해안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소위에 이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우리 경남의 정치인들이나 불경의 또 그 자치단체나 뭐 이 전남과 함께 모든 그 정치인, 행정인 또 시도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이 되거나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조항을 담고 있는데 잘못하면 심의 과정에서 이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벌써 말이 나오는 것이 남해안 관광청은 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도가 같이 정말 그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 나눈 경제동맹, 광역철도망, 그리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이제는 소멸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역이 소멸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혹은 부울경이 앞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사업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함께 이런 걸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주셔도 좋고요. 울산시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분산 에너지 활성화법을 울산에서 통과를 했고 지금 하위 법령을 지금 울산에서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 전력은 우리 불경에서 많이 전력을 생산해서 수도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은 송정료도 있고 배전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요금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측정을 해서 전 국민이 똑같이 요금을 측정받아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논리로 봐도 맞지 않다. 생산지가 사야 되지 않느냐, 원산지가. 그래서 전력 생산은 여기서 하는데 왜 수도권은 아무것도 없이 똑같이 전기 요금을 내느냐. 그래서 생산 지역인 우리 불경에서는 에너지 그 분산법을 통해서 좀 싸게 쓰자. 만약에 수도권 너희들도 좀 싸게 쓰려면 서울 한복판에 원전 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분산 활성화 에너지법이 우리 울산 불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득이 올 것이다. 이걸 기업들이 이 전기 다소비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전력을 보고 우리 불경을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공동으로 예. 우리 불경이 함께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한다면은 또 새로운 경제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뭐 동의를 하십니까? 뭐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울산만 해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부산하고 그렇죠. 다 네. 함께 경남도 해서 한 거고 마찬가지죠. 경남하고 함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지금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 이렇게 AI 시대에는 이게 전력을 누가 싸게 잘 공급할 수 있느냐가 모든 일의 핵심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로 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결국은 앞으로 청년들이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업이 여기 오기 위해서도 그렇고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인재 양성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미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의 글로컬 대학도 많이 선정이 됐지만 부산은 특히 이 그 지산학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산학 브랜치를 100개를 만들어서 예. 사실 지역 대학들이 이제는 전부 지역 기업, 지역 산업하고 엮여갖고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저는 부산만 할 게 아니라 부울경이 함께 해야 된다. 그 부울경이 경제적으로는 다 밀접한 분업을 갖고 있고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협업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울경에 가면 좋은 인재들이 나오고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한 저는 협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들하고 함께.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뭐 우리 시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일단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공동 협력해야 된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원이라는 것은 지역의 산업 그리고 지역의 인재 이 인재 양성이라든지 지역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는 데 공동 협력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이제 우리가 상계 자치단체 공동으로 한번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단일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 예를 들면 문화 패스권 말씀드렸잖아요. 단일 문화 패스권을 만들어서 울산이든 부산이든 경남 그 패스권 하나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공공 앱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전국적인 민간 공공 앱에 도저히 공공 앱이 당할 수가 없어요. 민간 앱에.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소비자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거든요. 차라리 부울경에 묶어서 공공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함께. 그리고 예를 들면 의료 체계도 응급 의료 체계도 이제 상계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든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이제 공동 대처를 한번 해보자 한 시스템으로 그리고 뭐 문화 행사 축제 그리고 엑스포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단일 자치단체로 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하신다고. 동의합니다. 예. 부산시장님도 마찬가지로 100% 동의하십니까? 좋은 문화권이라든지 말씀이십니다. 축제라든지 또 어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 뭐 부울경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들 현실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도 지금 약간 일어나고 있고 아까 그 대학 문제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계라든지 또 정부가 지방 이양된 그 기관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사람을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부울경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약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 경제 동의합니다. 동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 동맹의 의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더 올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구를 저는 활성화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지사님 주신 제안들은 저도 평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어허, 예.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난 1부 때와 마찬가지로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네모이다. 이 네모를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님께 가장 먼저 질문 드릴게요. 부산, 울산, 경남은 네모이다. 하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이미 생활권 경제권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오히려 행정이 갈라놓고 있는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 행정이 열린 행정을 통해서 또 통합 행정을 통해서 좀 더 그 많은 부분들을 막힌 데를 좀 뚫어주고 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책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토론도 좋은 네.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두겸 울산시장님. 부산, 울산, 경남은 가족이다. 왜냐하면은 경남에서 다 살림해냈습니다.
경남이 종갓집입니다. 부산 떨어지고 울산을 떨어졌는데 원래 종갓집이라는 건 좀 넉넉함이 있습니다. 큰일로 치더라도 늘 봉선 하나 사줄라 하는 게 종갓집인데 다 사주고 지금 경남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경남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따듬하고 장점을 잘 살린다면은 종갓집이 그래도 중심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을 보면은 부산, 울산이지만은 실제로 종갓집이 가장 큰 넉넉함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어서 돈벌이가 부울경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경제동을 잘 이뤄내야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갓집 경남에서 한 말씀 하셔야겠는데요. 그 말씀 나중에 하겠죠. 저는 부산, 울산, 경남이 대한민국의 미래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 울산, 경남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의 희망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울경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경남이 자꾸 종갓집이라 하는데 어떤 뭐 종갓집에 지금 잘 살고 있는 옛날에는 종갓집이 잘 살았는데 지금은 부산, 울산이 잘 사니까 종갓집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넉넉합니다. 예. 경남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국민소득 다 띄줘도 시민 소득이 제일 울산이 높은데 전국에 최고 높은데. 그래도 규모 경제가 제일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더 좀 강하게 뭉칠 수 있기를, 그래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창원 부산 울산 공동기획 저출생과 인구소멸, 부산 울산 경남 함께 길을 찾다. 1부 부산 경남 울산이 사라진다. 2부 뭉쳐야 살아난다를 통해서 지역 소멸의 실태와 해법을 논의해봤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이 뭉치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이 부울경이 함께 내딛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